국선도가 무엇인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국선도가 어떻게 유래가 되었고 역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씩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국선도가 처음 알려지게 된 것은 53년 전, 지금으로부터 청산이라고 하시는 분께서 세상에 공개하신 우리 민족 고유의 수련법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6.25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어려운 상황이라서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단, 수련 이런 문화 자체가 없었을 때입니다. 53년 전이니까 거의 60년대 말, 70년대 초가 되겠죠. 이때 나오셔서 국선도를 알려주셨는데, 청산 선사님을 가르쳐 주신 스승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청운도인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가르치시는 동안에 우리 민족의 역사부터 해서 모든 그 수련에 필요한 연관된 자료들을 다 전수해 주셔가지고, 이 청산 선사님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 책 내용 보면은 도화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도화가 나오는데, 도화라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중에 천기도인이라고 하시는 옛 조상님이 계신데, 그분으로부터 이것이 전승되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백두산 근방에 사셨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석전놀이로 옆에 있는 동네와 이렇게 시합을 하셨는데 늘 이기셨어요. 천하장사시라서. 그런데 어느 해인가 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많은 상처를 받고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던지 아니면 하늘의 힘을 받겠다 그러셔가지고서 이 백두산, 지금의 백두산이죠. 옛날엔 박산이라 그랬다 그럽니다. 여기에 스스로 올라가셔가지고 어딘가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수행, 그 당시 때는 뭐 수행이라는 것이 모르는 상태였지만 그냥 고요한 상태에서 하늘의 기운을 받겠다라는 그런 염원 하나로 여기에서 3년을 견디셨다 그래요. 3년 뒤에 선계, 그러니까 신선의 마을에 사는 사람들과 연이 닿아서 이분이 그 안으로다가 들어가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또 3년을 익히게 되시는데, 3년간 수행을 마치시고 하산을 하시게 되는데, 그때가 지금으로부터 9768년이 됩니다. 그래서 국선도에서는 이것을 천원기라고 씁니다. 천원기. 그래서 우리 선사님께서, 스승님께서는 편지를 쓰시거나 이렇게 책을 내실 때 그 꼭 이 천원기를 갖다 넣으셔가지고서 그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이 이전에는 그러면 국선도가 없었냐? 이 천기도인을 가르쳐 주신 그 스승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연세가 많으셨다라고 하는데, 이분들까지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왜 안 치냐 하면은 빙하기 때라 그럽니다. 그 빙하기 때라서 그때는 안 치고 요 이후부터, 그래서 요 때가 천기도인께서 도를 닦고 하산하시는 날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음력을 대입해 가지고 지금의 날짜로다가 이제 음력으로 계산하시면은 이것을 갖다 이제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정확한 뭐 몇 월 며칠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연도로다가는 하여튼 9768년이라고 스승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이 천원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상당히 오래된, 즉 만년의 역사에서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수련법이 그 천기도인께서 하산하셔가지고 집에 와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에 살고 있더래요.
연세도 많은 할아버지가. 그래서 누군가에서 이제 자기 이름을 대가지고 천기도인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아, 우리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나중에 이제 물어보니까 자신은 3년간 산에서 수행하고 3년간 선계에서 수행을 했었던 것밖에 없는데, 이분이 나와보니까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바로 자기 집에 있는 노인이 손자라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분이 이 선계의 세상하고 현 세계가 틀리구나라는 것을 아시고, 이 손자를 갖다가 이제 수련을 시켜가지고 도인을 만들어서 왕을 만드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도를 많이 전파하게끔 하셨고, 또 많은 제자를 두셨는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분이 제자를 키운 분 중에 한 분이 이 중국에 있는 중국 환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곳을 구경 가셨다가 이 산고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도를 전해주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를 전해주시고, 이 산고라는 사람은 또 이 화원의 오형제라고 해가지고 5 형제들한테 이 도를 전해주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 형제로부터 이제 중국 전역으로 다 이렇게 퍼진 걸로 돼 있고요. 자, 이 당시 때에는, 그러니까 9000년 전에 이 동양은 종교가 없었던 때이고, 그래서 여기 전역이 이 동이족이 살고 있던 땅이었고, 이것을 청운 도인께서 우리 청산 선사님께 우리나라가 원래 농토,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던 것이 어느 정도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이 책을 내셔가지고 지도를 만들으셨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지금 검정 라인 있죠. 자, 여기 우리나라입니다. 해동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동성이 있고 요영성이 있고 산동성이 있고 쭉 광동성, 운남성, 서장성, 신강성 해가지고 여기 몽고성이 있고 쭉 전체, 이것이 바로 동이족이 농사짓던 지역이다 해가지고 책에다가 이렇게 밝혀 놓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이제 중국하고 우리나라 뭐 이렇게 또 중국에도 여러 민족들로 해가지고서 쭉 나와 있지만, 이 역사는 한번 잘 밝혀져야 되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직 뭐 좀 요원한 일이고요. 일단은 국선도에서 내려온 역사가 이렇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스승님께서 전해 들으신 말씀 중에 인도 쪽, 이 중국 옆에 인도에 있는 어떤 분이 이쪽 중국, 뭐 그 당시 때는 이제 동이족 영토였겠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수련법을 배워가지고 다시 인도로 가가지고 여기에서 수련법이 전파가 됐는데, 이분이 바로 요가의 창시자다라고 얘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전래 내려오는 가르침 중에 이제 들어가는 것인데, 뭐 이런 것을 현대에 있는 분들께서 뭐 믿으셔도 되고 안 믿으셔도 되겠습니다만, 하여튼 국선도 역사에는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국선도 명칭. 자, 처음에 이 천기도인께서 수련을 배우신 것은 그 당시 때는 박돌법이라고 해가지고, 국선도라는 용어는 나중에 생긴 용어고요. 그 당시 때는 박돌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박이라는 것은 태양을 뜻합니다. 태양, 하늘, 밝음. 그 다음에 돌이라는 것은 이 명사의 돌멩이가 아니라 동사의 돌고 돈다 하는,
우리가 보통 그 첫돌 잔치를 한다라고 할 적에 이 돌자를 쓰죠.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은 태양의 밝음, 하늘의 밝음을 받아가지고 대자연의 법칙과 하나가 되도록 하는 수련법이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박돌법이라고 되어 있고, 이 명칭이 가장 오래된 명칭으로 지금 남아있고, 우리 청산 선사님께서 스승님으로부터 도법을 받으실 때는 이 박돌법이라고 처음에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박돌법이 97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왕성하게 보급이 된 것은 언제냐 하면은 삼국시대 때. 자, 우리나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아시다시피 고구려 땅이 넓은 만주골판 전역이었고, 여기에 백제가 있었고, 여기가 신라, 고구려입니다.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는 나라를 부국강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젊은 인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인재들을 교육시키는 기관을 두었는데, 이 고구려에는 조의선인이라고 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서 수련을 했다. 그래서 조의선인이라고 호칭이 된 그 수련 단체가 있었습니다. 또 백제에는 무절이라고 해가지고 또 백제인들끼리 또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있었고요. 신라에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화랑이라는 그 젊은 인재 양성 기관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삼국이 대치를 하는 상황에서 결국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죠. 삼국을 통일할 때 화랑의 역할이 아주 지대적이었습니다. 화랑들을 가리켰던 스승을 국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국선에는 4명의 국선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4명이 화랑들한테 전해준 법, 그것이 바로 국선도가 됩니다. 경주에 가시게 되면은 화랑의 집에 큰 현판이 있어가지고 국선당 이렇게 써 있는데, 이 국선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쓰여졌는데, 저희 스승님께서 이 국선도라고 호칭을 이 글자에서 이제 갖다가 쓰신 거고요. 국선도에 대한 용어, 그러니까 박돌법의 용어는 시대적으로 많이 변천되고 바뀌어 왔습니다. 선비도라 그러기도 하고, 불루도라 그러기도 하고, 그 풍류도 뭐 여러 가지 명칭이 있었었는데, 신라 최치원이라고 유명하신 그 학자가 계시죠. 이분이 이 도법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셨습니다. 그 낭낭비 서문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국유 현묘 지도왈 풍류라, 우리나라에 고유한 도가 있는데 이것을 풍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상비선사, 이것은 신선의 역사책에 전해 내려온다. 그 다음에 포합 3교, 동양의 3교, 도교, 불교, 유교를 포함하고 접하군생, 모든 중생을 교화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이제 역사가 고려를 거쳐서 이제 조선으로 쭉 넘어오는 과정 중에 이제 외래의 종교가 들어오면서 이 국선도는 이제 산중으로 들어가게 돼서 스승과 제자 1대1로다가 이제 전승되어만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청산 선사님께서 28대 제자로 법을 받아서 내려오셔서 세상에 알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천기도인부터 내려오는 28대인지 아니면은 중시조가 계셔가지고 어떤 분에 의해서 그 이후부터 28대인지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국선도는 지금 현재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한류문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찾고 그 하나하나 모든 것이 우수성을 인정하게 됐는데, 우리나라의 이 국선도는 정말로 우리 민족 전통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한국적이면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수련체계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국선도 유래와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선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